예. 자, 이제 220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20페이지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 업무 보증이거든요. 자, 손배 책임하고 업무 보증인데요. 자, 이쪽에서 이제 일단은 개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20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30조 얘기인데요.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얘기입니다. 자, 30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공입니다. 개공이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냐? 이제 중개행위 하다가 자신의 고의 과실, 일부러 그랬거나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그렇게 되었거나 고의나 과실로서 거래 당사자,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개 사고를 친 거예요. 일부러 사고를 쳤거나 개공도 주의를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거나 민법으로 표현하면 고의과실을 귀책사유,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거든요. 그래서 개공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억이 피해가 갔다. 손해가 발생되었다. 가정해 봅니다. 그럼 이 손해에 대해서 개공 잘못이니까 개공은 이 손해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된다? 배상, 돈 물어줘야 되겠죠. 그죠? 물어줄 책임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자, 30조의 2항에 보면 개공인은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무소를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무소를 빌려줍니다. 어떤 장소로? 중개행위의 장소로.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용합니다. 도박장 하우스로 빌려준 게 아니라 중개하라 해서 중개행위의 장소로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요 타인이 사무소를 빌려서 하다가 자기 잘못으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요 타인도 자기 잘못이니까 배상할 책임이 있겠고요. 사무소를 빌려준 이 개공이에게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 30조 2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줬더니 사고 났어요. 그때도 요 개공도 책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1항은 자기 잘못으로 사고 난 거고 2항은 빌려줬더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손에 대해서 배상, 물어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의뢰인 쪽에서는 돈 물어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개공이가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물어줄 돈이 없어요. 하고 전문 용어 막 씁니다. BJR, 배째라, DDR, 등 따라, YPT, 옆구리 따버려라. 이렇게 나오면, 그죠? 의뢰인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돈 없다 해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30조 요 사망에서 개공인은요 중개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무엇을 설정하시라? 업무 보증 설정하시라. 업무 보증. 쉽게 말씀드려서 보험 들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업무 보증. 업무하다가 사고 났을 때 돈 물어준다는 것을 보증하는 이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조 3항에서 이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협회에서 중개업자 단체인 협회에서 하는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목돈을 가지고 미리 법원에 가서 지방법원 어디 가서요 공탁금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보험 가입, 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증기간,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나 법원 공탁은 어떨 때 배상 책임을 가지져 줍니까? 중개하다가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로서 발생된 의뢰인의 재산 손해 여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어떻게 한다? 가치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 쪽에서 돈 주세요, 돈 없어요 하더라도 같이 책임지는 이 보증기관 가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보증기관이 돈을 대신 물어주도록 돼 있다 말이에요. 오케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중개사고일 때, 중개행위 하다가 발생된 사고일 때는 개공이만 책임집니까? 보증기관도 같이 책임집니까? 보증기관도 같이 책임집니다. 근데 만약에 중개사고가 아니에요. 중개하다가 사고 친 것이 아니라 개공이가 사적으로 사고를 쳤어요.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 이빨을 팍 때려 부었어요. 그때도 중개업의 보증기관도 같이 책임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사적인 사고는 여기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같이 책임지는 것은 오로지 무슨 사고? 중개사고.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났을 때만 책임집니다. 그러면 중개사고냐 사적인 사고냐, 이 판단은 누가 할까요?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중개사고냐 아니냐 하는 것은 판사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하는 것을 우리 판례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지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사가 판단하는데, 판사가 중개사고다라고 판단할 때 중개사고, 즉 중개행위의 범위를 중개 그 알선 그 자체만 중개행위, 중개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알선하고 업무 관련성 있는 행위도 다 뭘로 본다? 중개행위, 중개사고로 봅니다. 자, 그래서요, 의뢰인이 맡겨놓은 계약금이죠, 계약금. 의뢰인이 맡겨놓은 중도금, 의뢰인이 맡겨놓은 잔금, 이런 것들을 우리 개공이가 횡령을 해버렸어요. 횡령. 맡겨놓은 돈을 횡령해버렸어요. 그러면 횡령은 중개행위가 아니라 불법행위죠. 하더라도 중개 업무하고 관련성 있는 돈입니까? 관련성이 없는 돈입니까? 관련성이 있는 돈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뭘로 본다? 다 중개행위, 중개사고로 본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관련되는 돈이 아니라 친구 갯돈, 사적인 돈을, 친구 갯돈을 보관하겠다고 횡령해버렸어요. 그러면 업무 관련성이 없는 돈이잖아요. 보증기관은 책임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중개사고일 때, 그때 보증기관도 책임진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업무 보증으로 가볼게요. 30조 사망 얘기인데, 자, 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인데, 요것이 있잖아요. 등록의 절차와도 관계됩니다. 자, 등록의 절차. 자, 우리 등록의 절차 마르고 딸도록 했던 얘기입니다. 등록을 합니다. 개공으로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요건을 가져서 신청한 거니까 등록이 될 겁니다. 며칠? 7일. 자, 등록 번호까지 통지를 다 받아요. 그 등록 번호 가지고 무엇을 설정합니까? 업무 보증 설정합니다. 보험 들어요. 개인업자 얼마 이상? 1억 이상. 법인 사업자 얼마 이상? 2억 이상 보험 들어요. 보험 들었습니다라고 신고가 들어가면 그제서야 무엇을 받는다? 등록증, 종이 쪼가리를 교받는데, 요거 받을 때 며칠 내에 받아요? 지체 없이 받습니다. 그럼 등록증 받아서 사무소 벽에다가 게시, 비룸박에 딱 걸고 일을 하는 거 맞나요? 그렇잖아요. 게시하고 업무를 게시합니다. 자, 그러면 업무 보증은요, 언제까지 설정해야 됩니까? 업무를 게시하기 전까지 당연히 이 보증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보증 설정되어야지 무엇을 받는다? 등록증, 종이조리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증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공탁금을 건다고 가정해봐요. 일은 해야 되는데 등록증을 받으려면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공탁을 한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개공이가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공탁금을 걸어요. 자기 목돈 가지고 공탁금을 거는데 개인 사업자예요. 지방법원 어디에 가가지고 공탁금 겁니다. 사무소가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공탁금을 거는데 얼마 이상 걸어야 돼요? 1억 이상 걸어야 돼요. 자기 목돈을
법원에 가서 공탁금을 다 걸습니다. 걸고 나면 등록증을 받아요. 등록증 받아서 벽에 걸고 일을 합니다. 자, 일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중개 행위하다가 사고 쳐요. 1억을 사고 쳤어요. 의뢰인이 돈 물어주세요 그래요. 중개업자가 나 돈 없어요 그래 버려요. 그러면 의뢰인은 어디 간다? 중개업자 개공이가 걸어놓은 공탁금을 지방법원에 가서 인출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의뢰인은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탁금 걸면 이거 나중에 찾아가면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럼 이제 공탁금을 걸고도 등록증 받아 일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탁금 걸고 일을 하는 개공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탁금 안 걸어요. 아무도 안 걸어요, 이거요. 이 공탁금을 걸려고 하면 일단은 목돈 들어요, 목돈. 이 돈 있으면 뭐합니까? 앞 시간에 했던 금지행위. 매매업. 직접 거래. 뭐 이런 거 미천으로 써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탁금 안 걸어요.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탁은요, 왜 또 안 하냐 하면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 돈인데도 폐업하거나 사망했잖아요. 이 자기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몇 년간 못 찾을 때 있습니까? 하면 3년간 못 찾을 때 있어요. 그래서 폐업 사망했을 때 3년 이내에는 법적으로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이라도 공탁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필은 왜 또 3년입니까? 이것은 소멸 시효와 관계됩니다. 시효하고. 그래서 가해자 및 그 손해를 아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거든요. 3년이 지나버리면 시효에 걸려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3년 지난 다음에는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만 회수가 안 되고 3년 지나면 시효에 걸리니까 찾아갈 수 있다. 고려에 나온 것이 3년이거든요. 자, 어쨌든 뭐 소멸시효까지는 시험에는 그렇게 안 물어보니까 자, 공탁금 걸고 일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 폐업 사망했을 때 3년간 못 찾으니까 그렇다는 거. 우리 중에서 어떤 분이 만약에 우리 중에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중개업 하실 거예요. 그죠? 공탁금 걸고 일을 했다면 대한민국 1호 공탁자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탁은 이제 법적으로 있어도 현실적으로 안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뭐 합니까 하면 보정보험이나 공제 이렇게 주로 가입을 합니다. 보정보험은 이제 서울 보정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보정보험 거기 가가지고 보정보험에 가입하면 되는데 이게 본질이 뭐냐 하면 자동차 보험 같은 보험이 본질이 아니라 형식은 보험의 형식이지만 본질은 뭡니까 하면 보증이에요. 보증. 보증에 대한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본질은 뭐냐 하면 보증인 세우는 겁니다. 보증인 세우는 거예요. 보증인을 딱 세워놔도 등록증은 줘요. 벽에 걸고 일을 하다가 사고 쳤지요? 돈 물어주세요. 나 돈 없어요 하게 되면 의뢰는 누굴 찾아갑니까? 이 보증인을 찾아가요. 보증인을 찾아서 돈 달라 그래요. 그러면 연대 보증 썼으니까 돈 물어줍니다. 그죠? 물어주고 나서 이 보증인은 어떤 것을 행사합니까 하면 구상권 행사해요. 내가 대신 물어줬으니까 나한테 보상은 해야지.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합니다. 자, 만약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만약 있잖아요. 친구가요, 은행에 가서요. 자, 친구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 1억을 빌린대요. 1억을 빌리는데 우리들이 연대 보증을 썼어요. 친구가 변제기가 지났는데 돈 주세요. 돈 안 줘요. 돈 1억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누구 찾아옵니까? 우리 찾아옵니다. 보증 썼으니까 우리한테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돈 물어줘야 됩니까? 안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줘야 되죠. 보증 잘못 쓰면 돈 다 물어주는 거예요. 물어주고 나면 저 친구 찾아가서 야 친구야 내가 너 덕분에 1억 다 물어줬거든? 고맙다 야 내가 밥 사줄게 그럽니까? 아니면 어떡할래 이 자식아? 보상을 구합니까? 보상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가 사고 처리하면 구상권 행사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해요. 이거는 자동차 보험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의 형식을 취하지만 본질은 뭐라는 거죠? 보증이에요. 그래서 보증인 세우면 일단은 등록증 주니까 일을 합니다. 사고 나면 돈 물어주세요. 돈 없어야 하더라도 의뢰는 보증인한테 돈 받는다는 거. 그럼 보증인이 물어주면 구상권 행사한다는 거. 오케이. 자,
자, 요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보증보험이고 하나가 뭐다? 공제입니다. 오케이. 요 둘은 물어준 만큼의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래요. 자, 그러면요. 요거나 둘 중에 뭐 하나를 가입하면 되는데 보통은 어디에 가입합니까? 하면 주로 공제에 가입합니다. 공제는 우리들이 만든 단체, 협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남의 회사고 여기는 우리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공제 주로 많이 가입합니다. 자, 공제 가입하러 어디에 갑니다? 협회 가요, 그죠? 협회 가면 협회 직원이 아이고 공제 가입하러 오셨네요. 일단은 친절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공제 상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상품에 가입하시려고요? 보장기간 1년짜리 가입하실래요? 2년짜리 할래요? 3년짜리 할래요? 5년짜리 할래요? 아니 1년하고 5년 어떻게 다른데요? 요 단기 계약 할 수도 있고 장기 계약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단기 계약 1년짜리 하실 때는요 1년 내에 우리 회원님께서 사고를 치시면요 우리 협회에서 1억까지 대신 물어줄 거예요. 대신에 요때 우리가 보증 서주는 순수한 대가를 받는데 공짜로는 보증 안 써주거든요. 보증 서주는 대가를 1년에 대충 말씀드려서 20만 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해마다 좀 다릅니다. 25만 원 받은 적도 있고 5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좀 다른데 그냥 대충 얘기해서 1년에 20만 원 단 한 번 내시면 1년 내에 회원님께서 사고 치면 1억까지 우리가 사고 처리 해줄 거고요. 구상권 행사는 경미한 과실일 때는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1년짜리 가입하실래요? 아니면 장기 계약 한꺼번에 드실래요? 장기 계약하면 1년에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다스 5년짜리 한꺼번에 내시면 돼요. 그럼 2, 5, 10, 100만 원인데 5% 깎아드릴게요. 95만 원 내시면 5년짜리 장기 계약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남들은 어떤 거 주로 합니까? 남들은 보통 1년짜리 하는데요. 그럼 저도 1년짜리 할 거예요, 그냥. 네, 1년짜리 할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20만 원 주시면 1년 내에 사고 났을 때 1억까지 물어주는 이 공제에 그러면 가입하는 걸로 공제 계약을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요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공제증서로 나옵니다. 네, 보험 가입하면 보험증서 나오듯이 공제 가입했으니까 공제증서가 나오는데 요게 이것이 다 기재가 돼요. 유효기간은 오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장기간 1년 그 다음에 보장금액 얼마 1억 우리는 한국공인중개협회 도장빵 해서 공제증서를 딱 줘요. 그럼 공제증서 받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사무소 벽에다가 게시 건다 안 건다? 걸어야 돼요. 그렇죠? 사무소 비룸박에 거는 거 뭘 걸어요? 등짝 보셔. 내 등 뒤에 다 붙여놨어요. 등록증. 그렇죠? 그 다음에 자격증 벽에 걸고 그 다음에 보험 들었다는 보증증서를 벽에 걸고 또 하나가 수수료 한도 표도 벽에 걸잖아요. 등짝 보셔. 그래서 보증증서 요것을 벽에다 딱 걸고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일을 하다가 매매 계약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쌍방에 주는 서류 일단은 뭘 써줍니다? 매매 계약서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써줘야 돼요? 확인 설명서 써주고 또 뭘 하나 줘야 됩니다. 그렇죠. 공제증서 벽에 걸린 거 요거 하나를 요거를 띄어가지고 요 복사본 공제증서 복사본이나 아니면 복사기가 고장나면 전자문서 이메일이라도 보내주면 돼요.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요럴 때 공제증서 사본 줄 때 요게 공제가 난 요 내용을 매도 매수인 쌍방에게 설명도 해줘야 돼요. 어떤 걸 설명합니까 하면 보장기간 1년짜리고요. 보장금액은 1억짜리고요. 보증기간은 한국공인중개사 우리 협회고요. 그 소재지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고 나고 있잖아요. 개공이가 요거 주면서 보증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사고를 치고 도망가면요. 요 소재지에 가면 요 협회가 있고요. 1억까지는 유효기 아니니까 여기서 돈 줄 거예요 하고 설명해 줘야 돼요. 만약에 요거를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전 사본 전자는 뭐라도 주지 않죠? 그럼 어떻게 처벌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돼요. 계약서나 설명서를 안 줬다. 이건 어떻게 처벌됩니까? 업무
정지로 처벌될 수가 있고 업무 정지 대상이 되고 보험증서 사분 보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것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사고 팔면 그죠? 중개사무소 중개업자 개공님이 주는 게 있어요. 파일에다가 보통 플라스틱 파일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딱 넘기면 비닐 속지에다가 계약서 탁 꽂아줍니다. 탁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확인 설명서 탁 나와요. 탁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공제금 사본이 탁 나와요. 이렇게 세 개를 딱 묶어가지고 비닐파일에 넣어가지고 이 파일로 줘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쌍방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업무가 진행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1년짜리, 자, 1년짜리 사고가 났을 때 유효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짜리 공제에 가입합니다. 사고 났을 때 1억까지 물어주는 공제에 가입합니다. 1년에 얼마 대충 내면 됩니까? 20만 원. 자, 요 돈을 뭐라고 합니다 하면 공제료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 보증보험 회사 가서 가입할 때도 똑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할 때 내는 돈을 뭐라고 하죠? 보험 가입할 때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지. 공제 가입할 때 내는 돈을 공제료라 그래요. 1년에 20만 원 정도의 공제료를 내면 이러한 공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케이. 자, 보증은요. 일을 할 때 한 번만 설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1년짜리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일을 계속 2년, 3년 계속 할 때 이걸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보증을 어떻게 한다? 계속 유지가 돼요. 유지가. 그러면 20만 원을 내고 1년짜리 공제 가입했거든요. 오늘이 12월 30일 막 되어갑니다. 연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을 계속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보증을 계속 유지됩니다. 유지. 또 20만 원을 또 내고 1년을 연장해줘야 됩니까? 네. 그렇죠. 언제까지 20만 원 내야 돼요? 요 만료일까지. 12월 31일이 만료가 되니까, 그죠? 요 만료일까지는 다시 공제료 20만 원 내고 기간을 연장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간 연장하는 것을 재설정한 대로 표현합니다. 만료일까지 설정해줘야 됩니다. 또 1년 12월 30일 되면 또 얼마, 또 20만 원 또 내고 1년 또 연장하고 또 만료일까지 또 20만 원 또 내고 또 1년 연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 보증이 유지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만약에 보증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있잖아요. 중간에 오늘이 6월 6일이에요. 6월 6일. 오늘 6월 6일인데 협회에서는 공제에 가입을 했었는데 6월 6일이 오늘입니다. 친구가요. 서울 보증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보증보험 하나 들어달래요. 그럼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친구야, 내가 12월 31일까지는 공제 가입한 거 있으니까 요거 끝나면 바로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안 들어주면 친구 관계 끝내겠다. 내가 그때까지 짤지도 모르는데 지금 하나 빨리 들어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줘야 되죠. 자, 들어줘야 될 때 만약에요. 자, 이거 어떨까요? 기존 공제를 먼저 해지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어요. 이거 될까 안 될까? 그 얘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걸 해지하는 순간 보증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바꾸셔야 돼. 기존 보증이 유효한 기간 중에 해지하지 말고, 그죠? 유효한 기간 중에 이 다른 보증을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존 보증을 만다 해지하셔야 돼. 자, 이건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10년 동안 하루도 남자가 끊어진 날이 없대. 10년 동안 하루도 남자가 끊어진 날이 없대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살았을까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막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계획적으로 기존의 남자를 만나고 있는 기간 중에, 그렇죠?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먼저 만나요. 일시적으로 이중소속. 이중소속. 자,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먼저 만납니다. 충분히 만나기로 합의가 되면 기존 남자 만나 전화해서 없애버려요. 잘 들고 다닐게 똥 이렇게 전화해서 끊어버려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또 바꿨을까요?
기존 남자를 만나는 기간 중에 이 다른 남자를 먼저 만나요. 그죠? 충분히 만나기로 합의가 되면 또 전화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잘 타고 다닐게. 뺀. 이러고 전화 끊어 보내버려요. 이런 식으로 좀 계획적으로 했겠죠. 그죠? 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기존 보증. 자, 기존 보증이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유효한 기간 중에 다른 것을 먼저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나서 기존 걸 없애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말을 만들어 볼게요. 보증을 변경해요. 변경. 종류를 바꾼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서 변경해야 된다는 거. 자, 재설정은 그대로 쭉 가는 거고,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설정하고, 종류를 바꿀 때는 기존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먼저 설정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은 한 번만 설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계속 하는 동안은 뭐 해야 된다?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보증에 유지 의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개념입니다. 설정도 하고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고요. 자, 마지막 개념. 의뢰인이 중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보증인 가서 청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보증인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가야 됩니까? 서류를 들고 갑니다. 이 서류는 그죠? 1억 사고 났으니까 개공한테 찾아, 야, 개공아, 1억 돈 내놔라 했을 때 개공이가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걸랑요. 그래서 1억짜리 손해배상 합의서를 쓸 테니까 요걸 가지고 제가 보증 설정했으니까 보증금 돈 줄 겁니다 라고 했다면 무엇을 들고 가시면 돼요? 합의서. 1억짜리 합의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확인되면 돈 지급됩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개공이가 합의를 안 해줘요. 자기 잘못이 아니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막 이런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의뢰는 뭐 해야 됩니까? 소송하지 돼요. 결국은 소송하지. 소송해서 이겨야 되겠죠? 자, 입증 책임. 증거는 누가 다 증거를 입증해야 됩니까? 의뢰인. 주장하는 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의뢰인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증거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입증을 통해서 소송해서 이겨야 돼요. 이기면 판사는 그래, 개공이가 중개 사고 친 거 맞네요. 개공은 1억을 물어주세요 하는 뭐가 나옵니다?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 판결문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배상 청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서나 판결문이나 또는 각종의 조서 같은 거 이걸 가지고 가서 돈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은 요거 확인이 되면 돈을 줍니다. 돈 주고 나면 요 두 개는 무슨 문제가 있다? 구상권 문제가 있고, 공탁금에서 인출되었다면 구상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탁금은 개공이가 자기 돈 걸어놓고 했던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증기관에 돈 물어줬죠.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구상권하고 관계없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개공이가 여기에서 중개업을 계속 하려면 여기에서 돈 물어줬으니까 기존의 보증의 역할은 끝납니다. 친구를 연대 보증 썼는데 친구 대신에 돈 다 물어줬어요. 더 이상 보증 역할이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의 완성으로 이 보증은 뭐가 된다? 소멸돼 버려요. 대신 물어주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일이 다 완성됐으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 물어주면 기존 거 다 깨져요. 자, 그러면 일을 계속 하려면 보증은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일을 하려면 이것을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며칠 내에 만들어줘야 됩니까? 15일이에요.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와요. 오케이. 자, 개공이가 의뢰인 사고 쳤는데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구상권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죠. 그랬을 때 이 개공이가 업무를 계속 중개업을 하려면 이 보증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보증을 며칠 내에 만들어줍니다. 15일.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해줘야 되고, 공탁일 때는 인출되고 나니까 최소 보증금 1억 원에 부족한 금액이 있을 수 있죠. 그 부족한 금액만큼 어떻게 한다? 보전 보충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요 5천짜리 사고 나서 공탁금으로 1억 중에서 5천이 빠졌어요. 그러면 15일 내에 얼마를 채워 넣으시면 돼요? 5천만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1억 원짜리
보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맞죠? 최소 보증금 개인업자 얼마 이상? 1억 이상. 여기 항상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볼게요. 공탁금을요, 거는데 개인 사업자는 꼭 1억을 걸어야 됩니까? 1억 이상을 걸면 됩니까? 1억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면 개공이 생각하기를, 중개업자가 나는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사고를 많이 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엄마 아빠가 주신 돈이 한 10억 있었어요. 그래서 10억 원을 공탁해 놓은 거예요. 공탁금은 1억만 하면 되는 거를 돈이 있을 때 공탁금 걸어놓자 해서 10억을 걸어놨어요. 그래도 됩니까? 되죠. 1억 이상이니까. 자, 그래놓고 사고를 쳤는데 사고를 얼마 쳤느냐, 사고를 9억을 사고 쳤어요. 9억을. 그래서 의뢰인이 돈 주세요 했더니 개공이가 그래요. 제가 사고 칠 줄 알았죠. 제가 9억에 대해서 합의서 줄 테니까 합의서 가지고 제가 미리 10억 원을 공탁을 지방법원 가서 해놓은 거 있거든요. 합의서 가면 돈 인출될 거예요. 그래서 합의서 가지고 10억 중에서 9억을 인출해 갔습니다. 얼마 남았죠? 1억 남았죠. 그랬을 때 우리 개공이는 15일 내에 다시 9억 원을 채워 넣어야 된다. X. 왜냐하면 1억짜리 보증은 보증 역할을 한다, 못한다? 하는 거예요. 1억 이상이네 1억도 포함되잖아요. 그때는 15일 내에 보전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최소 보증금이 아까처럼 부족했을 때 5천이 빠지고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럴 때는 채워 넣어야 돼요. 며칠 내에? 15일 내에. 15일. 왜 15일이죠 이거요? 늑대인간. 보름 내에 요 보증을 다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고 공탁일 때는 보전 보충해야 되는데 왜 15일입니까? 왜 15일입니까? 보름 15일 보름달이 떠요. 늑대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사람으로 바뀌어요. 늑대인간.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가입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괜히 했어요. 후회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꾸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보름달 뜨고 늑대인간 바뀔 때 그 소리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맞지, 내가 사고 쳤는데 보증기한이 돈 물어줬지, 기존 보증 깨졌지. 그래서 며칠 내에 10월 내에 다시 가입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 다 있네요.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220페이지입니다. 자, 220페이지에 30조 법조문이 나옵니다. 30조 법조문 1항. 개공이가 뭐 할 때 여기다가만 동그라미 칠게요. 중개행위 여기다 동그라미 빡 포인트입니다. 중개행위 하면서 자기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 쳤어요. 돈 물어줄 책임이 있다. 자, 2항. 개공이는 사무소를 빌려주면 안 되는데 자기의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의 장소로, 중개행위의 장소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중개행위 동그라미 봐. 중개행위 장소 정합니다. 하우스로 도박장으로 빌려줬을 때 도박에서 누군가가 다쳤다. 이거는 보정기한 책임진다. 안 져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이 1항이든 2항이든 다 중개행위 하다가 중개행위의 장소로 빌려주고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나야 돼요. 그랬을 때 보증기한도 같이 책임진다는 거.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맨 밑에 가시면 판례가 나오죠. 자,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판례가 나올 겁니다. 1번 판례 요거 별표 치십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냐? 중개행위냐 아니냐?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해당 여부 누가 결정합니까? 판사. 그래서 셋째 줄에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판사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 통념상 중개행위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결국은 판사가 결정한다.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중개행위 여부를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다. OX, X.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중개행위 아니냐? 판단 어떻게 한다? 객관적으로 판사가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나중 가서 보셔도 되는데 이미 봤으니까 별로 칠게요. 이번에 중개인이 아니냐 판사가 판단할 때 중개 그 알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중개하고 관련성 있는 돈, 관련성 있는 돈을 횡령한 것도 어디에 해당이 된다? 중개인이 하다가 사고 친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잔금이 포인트입니다. 잔금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잔금을 횡령한 것도
중개사고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예. 친구 갯돈을 행했을 때는 중개사고가 아닌데 잔금을 행했을 때는 중개사고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은 누구도 같이 책임져 준다? 보증기관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딱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다음에 천천히 합니다. 자, 어디까지 가시냐면 224로 가십니다. 224. 오케이. 224로 가보시면 맨 밑에 가시면 또 박스에 30조 사망이 나오죠. 자, 사망 보실게요. 개공인은 1항, 2항 두 가지 중개사고 그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별표 업무 개시하기 전에 1항하고 2항 요 두 개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다 무슨 사고예요? 중개사고, 중개행위, 중개행위의 장소 제공, 중개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원에 따라서 보증보험 또는 42조는 공제, 42조는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에서 하는 공제가 42조에 나오거든요. 협회에서 하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목돈 가지고 만다 공탈이 된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사항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탁금을 걸었다 했을 때 자기 돈이지만 폐업 사망했을 때 몇 년간 회수할 수 없다. 3년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도 시험에 의외로 잘 나오고요. 자, 그다음 5항 개공인은 중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계약서 써주고 설명서 써주고 그다음에 뭐 한다? 보증증서 사본 또는 전자문서 교부하잖아요. 그때 보증에 대해서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호의 사항 보장금액 1억짜리 들었거든요. 내가 협회 공제에 가입했거든요. 그 다음에 소재지는 어디거든요. 보장기간 1년짜리 들었거든요. 이걸 다 설명도 하고 엔드 증서 사본 보증 사본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라도 제공해야 된다는 거. 요거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실게요. 오른쪽은 편안하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만 중간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죠? 판례 하나만 별표 치시겠습니다. 자, 판례가요. 공제하고 보증보험은 성격이 똑같대요? 다르대요? 성격이 똑같대요. 둘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인 세워놓고 일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하고 요 보증보험은 성격이 똑같다는 거. 공탁하고는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공탁은 자기 돈 걸고 하는 거고 요거는 보증인 세워놓고 일하는 거. 오케이. 자, 넘어가 보실게요. 자, 밑에 공탁도 또 3년 내에 회수할 수 없다. 그 말 또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 보시면 226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보증금액 나오죠. 최소 보증금액.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100% 100%.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 법인 얼마? 2억 이상. 분사무속 1억 이상 추가 설정.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얼마? 1억 이상. 지역농협 특수법인인데 지역농협도 보증 설정해야 돼요. 이건 1,000만 원입니다. 농지만 하고 자기 조합원만 대상, 자기 식구만 대상으로 농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농지가 제일 싸다라고 봐서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어쨌든 요 보증 최저 설정 금액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나와요, 시험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보시고. 자, 그다음 그 밑에 가시면 양가로 3번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하는데 포인트 언제까지죠? 업무 개시하기 전에. 계속 반복이에요.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고 설정했다라고 신고도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가보실게요. 맨 위에 가시면 보증은 한 번만 설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계속 유지.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 유지해야 돼, 유지가.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다른 보증으로 종류를 병행한대요. 바꾼대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기존 보증의 두째 줄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요거 포인트입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만나고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먼저 설정하신다는 거. 그리고 바꿨다면 바꿨다라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청에다가 등록관청에다가 변경 신고도 하시고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 설정한다는 거.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 보증의 재설정. 요거는 뭐죠? 기간이 다 된 거예요. 12월 31일이 다 돼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재설정합니다? 포인트 둘째 줄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만료일까지 발표해요. 만료일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재설정해주고 연장 재설정했다라고 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밑에 3번 중개 완성 시 별표만 치실게요.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중개 완성되면 보증 사본이나 전자문서 주고요. 보증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할 거 박스 아까 법조문 본 거 요거 다 취득 이전 쌍방에게 다 요 설명을 해줘야 되고 위반 시에는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자, 넘겨 보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 그 다음 페이지 4번. 중개 사고 난 겁니다. 드디어 중개 사고 났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보증기한 가서 돈 달라고 할 때 뭘 들고 가셔야 된다. 의뢰인은 서류 들고 가셔야 돼요. 합의되면 뭐요? 합의서.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이겼다는 판결문 또는 판결에 준하는 각종의 조서. 화해되면 화해조서 청구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청구를 인정하고 인락하는 조서가 나와요. 조서 외우지 마시고 청구 인락 조서 막 외우지 마시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막 외우지 마시고 어쨌든 판결문하고 조서는 효력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판결문이나 합의서를 들고 가셔야 되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이거예요. 이거. 양가로 2번 별표 크게 빵. 자, 개공이가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공제금으로 지급했고 공탁금으로 손해배상 돈 지급된 거예요. 보증 처리한 거예요. 그죠? 그럼 기존의 보증 깨져요. 일의 완성으로. 그러면 며칠 내에 15일 둘째 주 15일 별표 빵빵빵 15일 내에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되고 공탁금은 최소 보증금이 부족한 금액을 뭐 한다? 보전 보충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 됐죠? 며칠 내에 15일 됐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다음에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있는데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28회 기출문제 2번 문제 풀고 업무 보정 마무리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래요. 1번 지문 개공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를 빌려줍니다. 사무소를 빌려줬더니 사고가 났어요. 배상할 책임이 있다. OX. O죠. 30조 2항. 배상 책임이 있다. O. 2번 OX. X죠. 예, 그래요. 개공이가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 사고 처리하면 기존은 깨지죠. 그러면 다시 30일 하는 며칠? 15일. 늑대인간 보름달. 그래서 15일에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은 부정을 채워난다. 그래. 정답 2번. 간단해요. 이거 맞춰도 점수 줍니다. 몇 점 줘요? 2.5 줘요. 민법 판례 그 험한 판례 다 해도 2.5. 학계론 그 험한 계산 문제 풀어도 2.5. 이것만 해도 2.5. 그럼 어떤 게 유리합니까? 우리한테? 유리하죠. 중개법에서 고득점 받는 게 유리하겠죠. 15일, 30일 하면 X. 자, 3번. 중개가 완성되면 계약서도 써주고 설명서도 써주고 또 뭐도 한다. 보증 등의 보험에 대해 설명도 하고 정서 사본도 또는 전자문서라도 줘야 된다. 안 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4번. 기간이 만료됐지. 12월 30일이 다 됐지. 다 됐는데 언제까지요? 만료일까지 다시 재설정 해줘야 되겠죠? 자, 5번. 개공인은 언제까지 보험 공제 공탁이 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에. 그죠? 네, 보험 공제 공탁한다. 됐습니다. 틀린 것 2번 X. 다 했네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뒤에 복비는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 복습 문제 있죠? 복습 지문 OX. 요 정답만 확인하고 마칠게요. 자, 복습 지문입니다. 우리 복비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합니다. 복비 쭉쭉쭉쭉쭉. 아이고 어지러워라. 자,
자, 프린트. 요건 이제 오늘 진도 문제 확인하고 마칠게요. 자, 1번 보십니다. 오늘 공부하신 거.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저번 주에 한 거. 거래계약서, 예치제도, 금지행위, 손배책임 이렇게 보셨거든요. 1번 중개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요건 뭐죠? 확인 설명서지요.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설명서 사본을 5년 보관한다. OX. X. 자, 보관은 몇 년 보관? 3년 보관입니다. 그죠? 종이 쪼가리로 개별적으로 보관할 때 3년 보관.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다 자동 보관됐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사본으로만 보관해야 됩니까? 아니요. 원본 보관할 수도 있고 사본 보관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 파일로 노트북에다 보관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 X. 자, 2번 중개 완성된 후에 개공이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등록 취소 사유당한다. X입니다. X. 자, 종이 쪼가리. 다 기억하시네요. 종이 쪼가리 작성 교부 보관 서명 날이 지났다. 요거 다 어디로 갑니다. 종이 쪼가리 위반 다 정지. 그래서 종이 쪼가리 써주지 않고 보관하지 않고 도장 안 찍고 이런 건 다 어디로 간다. 업무 정지로 가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면 X가 됩니다. 업무 정지 대상이다.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자, 3번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되는 서식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 권장하는 양식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다. 오, 거래계약서는 아무런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 나이스. 자, 4번 가실게요. 거래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이 된다. X, 서식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는 거. 자, 5번 설명서 준 교반 날짜. 이거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어머나 아니다. X죠. 반드시 기재해야 될 필요적 계상이 맞습니다. 그죠? 필요적 계상 아까 외우신 거예요. 읽으실 때 외운 거. 권상우 계약서 누가 써요? 혜택은 권상우. 우리 동네 인물이 났구나. 우리 동네 물건이 태어났구나. 그런데 그 자식 그게 군대 가서 논산으로서 조기가 되었구나. 조기가 된 그런 기록 이야기. 인적상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대금, 계약금, 그 지급하는 사항, 계약 날짜, 계약일, 조건약에 있어 조건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타 특약 있으면 기타 약정 특약사항. 그래서 설명서, 교반 날짜도 거래계약서에 꼭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상이 아니다 했으니까 X 그래요. 네.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반복을 하시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6번 갑니다. 거래계약서. 시험 계속 나오죠. 권리 이전의 내용. 어떤 권리 이전되느냐? 그걸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오, 그렇죠.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전세 끼고 가느냐? 전세 없애고 가느냐? 이전되는 권리에 관한 내용도 기재된다. 오, 인물, 물권, 권리 이전의 내용 기재하는 건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 자, 7번 갑니다. 개공인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자. 권고를 할 의무는 없다. 오죠. 권고할 수 있다 했으니까 권고를 해야 될 의무는 없죠. 오, 맞는 말입니다. 권고할 수 있다. 자, 8번 계약금 등을 안전한 곳에다가 예치한대요. 그럴 때 매도인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이 명의자가 틀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명의자 나중 가서 다 외우실 거예요. 중은채, 주건채 하는 사람을 보신정홍, 보신탕 뭐여서 살리는 것을 정원하는 자. 중개업자, 개공, 은행, 채식만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전문회사, 공인사업자. 이거 나중에 다 외우지식이 될 겁니다.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요.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이 돈을 예치시켰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매수인이 돈을 제3의 곳에다가 안전한 곳에다 맡겨야 되는데 매도인 명의로 돈을 예치했다는 얘기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돈을 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명의자가 될 수가 없고요. 제3자 명의로 안전한 곳에다가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매도인 명의 X. 자, 9번. 매매대금을 개공 명의로 예치가 된답니다. 중개업자 통장으로 들어온대요. 예치가. 자, 그래서 개공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기수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OX. O 분리관리 맞지요? 그리고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해서도 안 되겠지요. 오케이. 자, O. 자, 10번. 개공인과 금쟁이 서로 짜고 가격을 숨겼습니다. 5억짜리 숨기고 10억이라고 팔아요. 높은 가격으로 팔고 차액 5억을 취득합니다. 거짓행위, 금쟁이 맞습니까? 맞는 거죠.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행위, 사기친 거예요. 어떻게 처벌합니다? 1년 1천. 자, 11번. 사례비 명목으로 법에 정해진 수수료,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 받아서는 안 된다. 오, 그렇죠? 실질적인 복비에 들어가니까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나요? 12번에 토지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오, 중개 대상물 매매. 어떻게 처벌합니다? 1년 1천. 거금 매칭. 1년 1천. 오케이. 자, 13번. 일방을 대리하여. 쌍방 대리 아니고 한쪽만 대리권 받았나 봐요.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XX.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 아니고 금지 행위는 무슨 대리? 쌍방 대리가 금지 행위. 양쪽 다 대리권 받는 거예요. 자, 의뢰는 양쪽 다 받지요. 매도 의뢰, 매수 의뢰, 팔아달라 의뢰는 받는데 계약처리 대리권까지 쉽게 말해서 위임장까지 다 받으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 의뢰는 되는데 쌍방 뭐가 안 된다? 대리가 안 돼요. 오케이? 쌍방 대리 안 되는 거예요. 일방 대리는 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방 대리인데 금지에 나간다? X. 쌍방 대리는 왜 안 될까요? 쌍스럽잖아요. 쌍스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 쌍. 투기하지 말고 시겨. 자, 어쨌든. 자, 13번 갑니다. 13번에 자,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아파트 하나 분양받을 때 필요한 증서 뭐죠? 청약 통장. 청약 통장 중개합니다. 1년 1천이다. OX. X입니다. 이거요. 3년 3천 갑니다. 금지 증서. 증직 쌍투식하. 다 3천이에요.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청약 통생 하셔도 돼요. 청약 통은 세 글자잖아요. 이거 어디 간다? 3년 3천 갑니다. 자, 그다음 15번.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배당료 보장해서 보험공제 공탁해야 된다. O. 업무 개시하기 전에. O. 자, 16번. 개공은 자기의 중개에서 타인의 중개 장소 정합니다. 사고 났습니다. 배상 책임 있다. O. 자, 17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어요. 공탁금에서 돈 지급됐어요. 부족한 금액이 생겼대요. 30일 내에 금액을 채워 넣는다. X죠. 며칠? 15일. 시험 계속 나오네요. 15일. 넉대 인간. 15일. 자, 18번.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사업자. 배상 책임으로 보증될 금액은 5천 이상. X. 개인사업자 얼마? 1억 원 이상. 1억 이상. 자, 19번. 개공인과 폐업하고 5년 내에는 공탁한 공탁금을 인출할 수 없다. X죠. 5년 안에 몇 년? 3년. 왜 3년일까요? 공탁금 세 글자. 3년. 죄송합니다. 너무 유치했다, 그죠, 그거는? 그래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공탁금 몇 년? 3년. 3년 안에 해소할 수 없다는 거 세 글자. 자, 그 다음 20번,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볼게요. 개공이 의뢰인간의 보수지급 시기. 복비는 언제 줍니까? 그 얘기인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대금 지급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결국 언제냐? 같은 말로 잔금 지급을 해요. 잔금 치른 날에 복비 받는 거 맞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미리 한번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치는 날에 복비 받을 수 있고요. 21번, 약정이 없을 때 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이 체결된 날, 계약서 쓰는 날이 아니라 잔금 치는 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복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은 X.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미리 본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22번. 개공에 고유하실 우리들 잘못으로 거래가 깨져버렸어요. 해제, 무효 취소. 우리 잘못으로 거래가 깨지게 되면 우리 복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잘못으로 거래가 깨지면요, 오히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거래가 성사됐는데 우리 잘못으로 성사된 거래가 깨지면 매도나 매수 쪽에서 피해를 보거든요. 그때는 찾아왔고
머리 뜯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그다 대고 이건 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